내 아내를 팔러 왔소. 정혼자 도운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연화. 하지만 가마 문이 열린 곳은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 최대감의 집이었고 도운은 돈주머니를 챙겨 비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절망에 빠진 연화 앞에 나타난 건 피투성이가 되어 노비로 끌려온 도운. 너를 판 돈을 노름으로 날렸다. 는 조롱 속에 연화는 그를 증오하지만 도운이 몰래 남긴 쪽지 하나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밤마다 들리는 기괴한 울음소리. 그 사당 밑바닥에서 발견된 건 최 대감이 숨겨온 잔혹한 살인의 증거. 핏빛 혈서였습니다. 원수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펼치는 연화와 도운의 소름, 돋는 반격, 그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이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꽃가마 안은 따스하고 향긋했다. 연화는 곱게 모은 두 손 위에 살포시 고개를 떨구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곧 사랑하는 정혼자, 도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늘 곁을 지켜주던 듬직한 그의 어깨에 기대어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연화의 입가에는 저절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덜컹. 생각지도 못한 거친 멈춤에 연화의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 이윽고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꿈에 그리던 아담한 초가집이 아니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위압적인 담장, 굳게 닫힌 거대한 소슬대문.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가문을 풍비박산낸 최 대감의 집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도운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반가움이나 애틋함도 없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 낯설기만 했다. 도운님 대체. 연화가 무어라 말을 더 이어가기도 전에 최 대감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대문 안에서 걸어 나왔다.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띤 그는 연화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 정도면 내 대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 순간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 대감이 도운에게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툭 던져주었다. 짤랑 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연화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도운은 아무 말 없이 돈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연화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 따스하게 잡아주던 손, 영원을 약속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연화의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도운은 끝내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돈주머니를 품 안에 단단히 찔러 넣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멀어져 갔다. 연화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직 시청자만이 보았을까. 돌아서는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세게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하인들에게 거칠게 끌려 들어간 곳은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초라한 별채였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 몇 개가 전부였고 창문 밖으로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은 배신이 되었고 희망은 잿더미가 되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도 함께 웃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연화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갈 이유도 힘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으악!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대문 밖에서 터져 나왔다. 너무도 처절하고 끔찍한 소리에 연화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긴 절망의 밤을 끝내고 새로운 새벽을 열기 위해 터져 나온 거대한 계획의 신호탄 같았다. 밤새 연화의 귓가를 맴돌던 비명 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희미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화는 잿빛으로 변한 자신의 마음처럼 창밖을 물들이는 차가운 여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누군가를 거칠게 다루는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몸종 하나가 들어와 연화의 팔을 잡아 끌며 대감마님이 잠시 나와보라 명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연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이끌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하인들이 빙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최 대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발치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매질이라도 당한 듯 그의 등은 온통 붉은 피와 시퍼런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 보거라.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이니. 최 대감의 목소리에 연화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흙먼지와 피로 더러워진 얼굴,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은 바로 도운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냉정하게 버리고 돌아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운님? 연화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불타던 심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최 대감은 연화의 반응이 즐겁다는 듯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정혼자 놈이 퍽이나 어리석더구나. 널 팔아넘긴 돈주머니를 들고 곧장 노름판으로 달려가 몽땅 날려버렸지 뭐냐. 갚을 돈이 없으니. 제 몸을 팔아 이곳에 노비로 들어오겠다고 싹싹 빌기에 내가 특별히 거두어 주었느니라. 최 대감의 조롱 섞인 말이 연화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노비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연화는 도운을 향한 증오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 미움보다 먼저 가슴 아픈 연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만 했을까? 하인들이 도운의 몸을 일으켜
세워 마구간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던 도운이 아주 잠시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변명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연화의 곁을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끌려가던 도운의 손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무도 모르게 연화만이 아는 그곳. 창고 뒤 동백나무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둘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던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때 바람을 타고 그의 땀에 젖은 옷자락에서 아주 옅은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피 냄새와 흙먼지 속에 섞인 아주 희미한 약초 냄새였습니다. 노름꾼에게서는 결코 날 수 없는 맑고 쓴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 가는 도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머릿속에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차갑게 식었던 연화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눈에는 총기가 돌아왔고 절망으로 굽었던 등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암표범처럼 조용히 숨죽인 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의 집은 거대한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의 모든 움직임을 눈과 귀에 새겨 넣으며 탈출구가 아닌 싸움의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최 대감은 사랑채했어. 기생들과 어울려 노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별채를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날까,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라도 들릴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담벼락에 바싹 붙어 그림자처럼 움직인 그녀는 마침내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창고 뒤편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 도운과 함께 심었던 동백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스산한 바람에 가지만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도운이 손짓으로 가리켰던 곳은 바로 비바람에 일부가 썩어 움푹 팬 나무 둥치였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차가운 흙먼지가 묻는 것도 잊은 채 둥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나무의 속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리저리 더듬던 그녀의 손가락에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곱게 접힌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연화는 쪽지를 품 안에 깊숙이 감추고 서둘러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덜컹 하고 방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넘치는 너무나도 익숙한 도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믿어줘. 이 집 사당의 모든 비밀이 있소. 밤마다 우는 여인의 곡소리를 기억하시오. 짧은 몇 글자를 읽어 내리는 동안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난밤 흘렸던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과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한 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연화는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조각에서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연화는 이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운이 목숨을 걸고 열어준 길을 이제는 자신이 함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본체의 가장 깊숙한 곳, 기와지붕 너머로 보이는 사당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밤마다 우는 여인의 곡소리.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든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내리라. 연화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굳은 다짐이 연화의 두 눈에 서리자 굳게 닫혔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몸종 하나가 뜨거운 김이 오르는 주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연화의 시중을 들던 향이였습니다. 향이는 늘 말없이 음식만 내려놓고 나갔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안타까움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기운을 조금이라도 차리셔야지요. 향이는 주 그릇을 작은 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모두가 최대감의 사람일 텐데. 연화의 마음 속에서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향이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잠시 곁에 앉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연화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향이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외면했지만 단 한 분만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고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마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향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종년을 거두어 주십시오. 마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향이는 연화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깊이 엎드렸습니다. 연화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외롭고 캄캄했던 마음에
따스한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몸을 숙여 향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향이야. 고개를 들렴. 연화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향이의 진심을 확인한 연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향이야, 이 집 사당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사당이라는 말에 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당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마님. 그곳은 밤이 되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들려온다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돈다고. 다들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질 않아요. 바로 그것이었다. 도훈이 쪽지에 남긴 밤마다 우는 여인의 곡소리. 그것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최대감의 약점과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면 비밀을 파헤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연화의 눈빛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최대감이 하인 몇을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향이와 떨어져 앉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은 별채 쪽을 무심코 쳐다보다가 우뚝 선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연화의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계집의 눈에 생기가 도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년의 동태를 잘 살피거라. 뭔가 달라진 것 같구나. 최대감이 곁에 선하인에게 나직이 명령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늘한 위기감이 연화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적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최대감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화는 굳은 표정으로 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향이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있는 법이니.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굳건한 동지를 얻은 연화는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조용하지만 거침없는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이야, 마구간에 불이 났다. 하인 하나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를 시작으로 최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물동이를 든 이들이 우왕좌왕하며 마구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이 시뻘건 불길에 물들고 타오르는 나무 기둥 사이로 말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정신이 온통 마구간의 불길에 쏠린 바로 그 순간 연화는 향이의 손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을 등지고 집 안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사당을 향해 그림자처럼 나아갔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훈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사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듯 스산하고 적막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캐캐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향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지만 연화의 눈빛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어둠 속을 꿰뚫었습니다. 곡소리는 분명 이 안쪽에서 들렸을 것이다. 연화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제단을 지나 사당의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은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연화는 허리를 숙여 차가운 마룻바닥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둔탁하고 속이 빈 듯한 소리를 내는 마루 한 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연화는 짧은 비녀를 뽑아 틈새에 꽂고 조심스럽게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 아래의 시커먼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누군가의 비밀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는지 힘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낡은 비단 손수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실망감이 스치려는 찰나 연화는 손수건 위에 검붉은 색으로 무언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이자 원한이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는 연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최 대감이 자신의 친형이자 본래 이 집의 주인이었던 대감과 그의 어린 아들을 독살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는 끔찍한 진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서린 원통함이 살아있는 듯 연화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여인의 곡소리는 바로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은 형수님의 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연화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신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원수라고만 생각했던 최 대감은 사람의 탈을 쓴 악귀였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연화는 피로 쓰인 혈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의 목소리이자 이 지옥 같은 어둠을 끝낼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의 불길이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화와 향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짧은 혼돈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가장 위험한 진실을 손에 쥔 채 적의 심장 한가운데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당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구간 쪽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잦아들자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연화와 향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고 손에 쥔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향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화의 옷소매만 간절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소슬대 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울리더니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횃불이 밤의 장막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역적 최 대감을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함 소리는 최 대감의 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렁차고 기백이 넘치는 그 목소리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온 희망의 함성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혼란을 틈타 사당을 빠져나온 연화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무쇠망치를 들고 최 대감의 사병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성난 마을 사람들과 서슬퍼런 관아의 포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선두에 선 사내는 바로 도운의 오랜 친구이자 의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대장장이 석쇠였습니다. 석쇠는 포효하며 외쳤습니다. 도운아, 약조대로 왔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 말과 동시에 마구간 쪽에서 갇혀있던 도운이 부서진 나무 기둥을 걷어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노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의에 맞서는 한 마리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도운은 안에서, 석쇠는 밖에서 최대감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의 불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아군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거대한 반격의 봉화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운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비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오기 전 친구 석쇠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모든 계획을 맡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최대감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관아의 포졸들이 내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는 것이냐. 당장 이놈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하지만 그의 호령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위엄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을 이끌고 온 포도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최대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것이요. 대감의 죄를 고하는 투서가 관아에 접수되었소. 투서라니, 어느 놈이 감히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최대감이 길길이 날뛰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란을 뚫고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로 물든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포도대장 앞으로 나아가 혈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혈서에는 최대감이 자신의 친형과 조카를 독살하고 이 집을 빼앗았다는 그 모든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밤마다 이 집을 떠돌던 곡소리는 바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수님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혈서의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최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교활한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횃불이 대낮처럼 마당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연화와 도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발악과도 같은 절규는 새벽의 찬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횃불의 그림자 아래 그의 추악한 죄악이 담긴 혈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빛이 되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두 손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고 평생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알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마당 한가운데 연화와 도운은 그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숱한 오해와 고통의 시간이 눈물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도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연화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등에 남은 상처와 굳은 살이 그녀를 위해 견뎌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소. 도운의 목소리는 미안함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곁에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나긴 밤의 끝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 대감의 재산은 모두 나라에 귀속되었고 그가 억울하게 빼앗았던 땅들은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연화의 가문 역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옛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도우는 더 이상 높은 담장과 커다란 기와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추억이 깃든 창고 뒤 동백나무 곁에 작은 초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의리 넘치는 대장장이 석쇠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었고 이제는 연화의 둘도 없는 동무가 된 향이는 새참을 나르며 연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서방님 소리 들으려면 아직 멀었네. 대들보 하나 제대로 못 옮기다니. 석쇠의 넉살 좋은 놀림에 도운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 모습을 보던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하늘 아래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최 대감의 폭정에 신음하던 마을은 이제 서로를 돕고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연화와 도운의 사랑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마을 전체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마침내 아담하고 소박한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한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연화와 도우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어느덧 붉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동백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꽃은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예, 도련님. 이제 다시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너만 지키며 살 것이다. 도운의 굳은 약속에 연화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옥 같던 절망의 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함께 마주한 새벽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 끔찍했던 비명은 마침내 가장 눈부신 새벽을 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